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똘똘이라고 해요. 정말 똘똘이라는 이름처럼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손 하면 손을 줄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똘똘아, 손 보여줘야지. 내가 너 똘똘하다고 했는데. 손, 그렇지, 잘했어. 이 아이는요, 사실, 어떤 분들이, 군대 간 아들 대신에, 외로워서 키우던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오자,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이제 줄어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 아들이 원망스러웠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만 보면 지저대고 했었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는 애물단지가 되면서 맞게 되면서 이제 미움을 많이 받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얘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제가 알던 분이 제가 이제 강아지 동물들을 좋아하는 걸 알고 그냥 무조건 트럭에 싣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처음 보고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기가 죽어서고, 또 누가, 이제 그분들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기를, 안전하게 잘 키워줄 거라고 믿어서 그런지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제 곁에 와서 꼬리를 찰랑찰랑 흔드는데, 또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아이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는 조금 사실 큰 아이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짖지도 않고, 희한하게 얘가 밖에 나가서 다른 강아지들을 보면 잘 짖는데, 집에서는 짖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제, 아직도 그 맞았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남자들을 보면 조금 뒤꿈치를 불고 좀 짖으려고 그래요. 자주 그러진 않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상처는 오래도록 깊게 남아있구나 라는 걸 느껴요. 얘도 벌써 우리 집에 온 지가 한 8, 9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문득문득 그 학대당했던 그 느낌이 살아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면 마음이 더 이렇게 애잔하고 아파요. 똘똘이 사랑해. 이렇게 애교가 넘쳐요. 우리 똘똘이는. 아유, 사랑해. 우리 일순이. 일순아. 좀 시크해요. 우리 일순이는요, 정말, 사연이 아주 길어요. 우리 일순이는 제가 처음 이제 언니랑 같이 여기 찜질방 하러 왔을 때 공사 중일 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수선하고 창고에 고양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창고에 있는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있는데 어디선가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새끼 고양이가 없어요. 이상하다. 매일 밥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새끼 고양이 소리가 희미하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찾아다녔더니, 천장에 있는 환풍구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풍구를 듣고 봤더니 거기에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정말 배가 너무 고팠는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이리 와 했더니 정말 제 손으로 가볍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검은 고양이가 완전 개냥이가 되어서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 고양이가 이제 잘 자라서 새끼들을 낳았는데, 그 새끼들 중에 한 마리가 이 일순이에요. 사실 네 마리를 낳아서 일순이, 이순이, 삼순이, 사순이 이렇게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가면서 자꾸 밖을 나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고 밖을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그 개냥이었던 깜상이하고 이순이, 삼순이, 사순이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근데 일순이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는
얘만 유일하게 사람을 따르지 않고 저도 따르지 않고 또 집 주위에서만 맴돌고 멀리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이 친구는 엄마 그리고 형제들이 죽는 모습을 다 봤고 또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묻어주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따르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물 앞에서 거의 죽을 듯이 거의 울먹으면서 쓰러져 가는 것을 봤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잡았거든요. 근데 쉽게 잡히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 한밤중에 24시간 하는 병원을 찾아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또 요로결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서 그때 카테터라는 걸 끼워가지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얘가 이제 저를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카테터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빠져버린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빠지고 또 수술하고 이러면 정말 그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애를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인터넷 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습식 사료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서 한번 줘보래요. 그러면 얘가 그 사료를 먹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했더니 정말 얘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 요로결석에 좋은 사료들을 먹이기 시작했고 예,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도 나이가 10살이 넘어가니까 피곤한지 계속 이렇게 잠만 많이 잡니다. 우리 유순이 졸려요. 어이구. 어휴, 사랑해. 다나, 김단. 우리 단이가 많이 피곤한가 보네요. 이 아이는 단이라는 아이예요. 한 10년 전에 저에게로 왔는데요. 이 아이의 사연도 아주 길어요. 이 아이는 사실 정말 예쁘게 키우던 분이 계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이뻐서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떼를 써서 데리고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일을 나가고 또 혼자 이 아이를 놔두다 보니까 이 아이는 또 낯선 곳에서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도저히 또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정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또 정원에서 큰 개하고 이 아이를 이제 같이 밖에서 키웠던 거죠. 이 아이는 맨날 방 안에서만 컸던 아이인데 비가 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또 대문을 긁어대면서 많이 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분께서도 이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저한테 은근슬쩍 그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사연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예쁘다고 그냥 무슨 장난감도 아닌데 데리고 가셨다가 또 뭔가 불편하다고 다시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해서 이 아이를 정말 트라우마에 쌓이게 그렇게 놔뒀다라는 게 너무너무 속상해서 당장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아이가 제 눈을 마주치고 너무나도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도 이제 벌써 10살 가까이 10살이 넘었나? 그 정도 해요. 그래서 거의 잠만 자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사실 찜질방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먹을 사료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였는데 어미가 아이들만 낳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한 대여섯 마리였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한 마리 한 마리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독을 타서 먹이나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거의 다 죽고 이 아이하고 한 마리만 남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야옹야옹 울면서 저를 어디론가 이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마지막 남은 이 아이의 뭐 가족 형제였겠죠.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묻어주고 얘를 사뿐히 안았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제 가슴 속에서 이렇게 포근히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르렁그르렁거리고 너무 편한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무조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구토를 하고 자꾸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데려갔더니 범백이라는 거예요. 범백이 다른 동물들에게 옮길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하대요. 그래서 얘를 입원을 시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또 우리 집에 있는 복돌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도 이제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먹을 것을 다 이제 토해내고 거의 막 쓰러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또 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그 아이도 범백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 아이보다 더 심각하게 범백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또 놔두고 다시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거의 다 나아서 이 아이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허리를 엄청나게 이제 졸라매고 몇 달 동안을 살아야 했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애교가 넘치는지 항상 제 주위만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사랑아, 사랑아, 우리 오야, 우리 사랑이 예뻐요? I love you. 이 아이는 우리 복돌이에요. 이 아이는 아주 아기였을 때 제 남동생이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너 참 예쁘구나 했더니 그 한마디에 제 남동생을 따라서 집까지 쫓아가서 또 자기 집인 양 아주 편안하게 자리를 깔고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키울 수가 없었던 제 동생은 문을 살짝 열어놓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었는데 여전히 나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키울 수가 없고 또 저는 이미 키우고 있던 1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골골거리고 제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항상 제 배 위에 올라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참 사람들을 원래부터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사람들만 놀러 오면 정말 쏜살같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가 어떻게 제 남동생을 따라왔고 또 저희 집에 왔을 때 그렇게 좋아했었는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하고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이름은 정말 얘가 온 뒤로 또 많은 좋은 일들도 생겨났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복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복돌아, 물 마시는 거야? 그래, 사랑해. 그리고 우리 복돌이도 사랑이가 와서 범백에 이제 걸린 상태로 우리 집 왔을 때 우리 복돌이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랑이보다도 더 범백이 심하게 걸려서 거의 보름 이상을 병원에서 있다가 또 집에 와서도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관리를 좀 한참 받아야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할 정도였어요. 저는 죽는 줄 알고 거의 매일 울다시피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 복돌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제 옆에서 항상 마지막으로 지내고요. 우리 장돌이는 이 무거운 몸으로 사실 이 아이는 잔답니다.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년 동안 행복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 언제나 내 곁에서 힘이 되어준 아이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 달 고생을 한 끝에 2달 전에 제 품에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괴롭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 같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군이 사랑해. 다시 만나자. 안녕.